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1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밤에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우세하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의 각 업종별 표정도 좀 갈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 미리 꼼꼼히 확인을 해두지 않으면 내일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짜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배트맨 1부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선에는 어떤 종목들, 어떤 후보생들이 포착이 될지까지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와일드카드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유튜브에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시면서 과연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도 해보시면서 저희 서울경제TV 배트맨 1부 더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봐야겠죠.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와일드카드를 다 맞출 수 있는 남자, 월화수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수식어가 더 늘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사실이고 또 좋은 수식어들로 이루어졌다 있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8시의 남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보시면 큰 사각형 안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을 해줬고 코스닥은 700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잘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네. 사실 미국이 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부터가 아니라 사실 6일 연속 코스피 지수는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강한 느낌에 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게 이렇게 시장이 양봉으로 끝나면 여러분 계좌도 좋고 저도 방송 나오기도 편하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과 이벤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대응하셔야 될 때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이 6일 연속 코스피 지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수 상단에 지금 매물대와 저항 구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내일 제가 방송이 나올 때는 아마 하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오늘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하락장에도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와일드카드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방송 끝까지 TV나 유튜브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이벤트가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CPI 발표가 있고 또 중국은 광군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 코스피, 코스닥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흐름은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안주하기는 좀 이른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마감 시황을 봤더니 장중에 2,40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환율이 1,400원을 깨졌고 1,386원 제가 확인했을 때 1,384원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1,400원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인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셀코리아에 있던 외국인들은 이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수는 좋은 흐름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한가 종목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두 종목인데요. 인바이젠하고 MBT입니다. 인바이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사실은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좋았거든요. 그중에는 인바이오젠이 상한가를 갔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다. 상승해서 이렇게 간 거라고 보다는 공화당이 만약 승리한다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가 이제 반등을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바이오젠이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MBT인데요. MBT는 약간 다른 이슈입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앱툰이 미국 시장 진출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관련주로 수혜주로 MBT가 걸려있기 때문에 장 막판에 상한가를 굳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종목 편입하시고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상한가를 오늘 잡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시가에 진입하기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우선 관망한다 이런 견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또 한 번 1% 넘는 상승폭 시원하게 쏘아 올려주면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6거래의 연속 상승부를 켜준 건데 하지만 안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아있는 일정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욱더 일정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안착했던 두 개 종목 인바이오젠 그리고 MBT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까지 모두 짚어드렸는데요. 자, 그동안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도 한번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그 성적 확인하고 계십니다. 놀랍다는 말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앱클론 10월 19일 공개를 해주셨는데 11.84% 정말 단기간에 쌓아 올린 수익률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4일 공개해 주셨던 동국 RNS 1.33% 수익률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10월 25일 공개해 주셨던 금양부터 정말 놀라운 수익률 현재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72.75%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탑 머티리얼 10월 26일 공개해 주시고 현재까지 33.28% 수익률 쌓아 올려줬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수익률을 합하면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방송만 챙겨보셔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 화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7일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YTN은 현재까지 3.3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성적 체크하고 왔고요. 자, 오늘 공개해 주실 와일드카드까지 한 번 더 기대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공개해 주신 YTN도 역시 수익률 쌓아 올려줬거든요. 자, 이 종목 한 번 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YTN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을 하고 여러분께 가장 사랑을 받는 이유가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나오기 때문인데 YTN 차트 보면서 왜 YTN에 제가 일정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들은 방송만 보시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간다가 보시다가 급락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일정 체크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노란톡방 YTN 차트를 보면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죠. 보시면 상승폭이 고가 대비해서는 3.32%고요. 종가 대비했을 때는 고가 대비 3%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도 흐름은 우상향이고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갖고 있다가 만약에 모레 재료가 이제 정부에서 정부 기관에 대한 매각 이슈가 발표되면 급락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매각 이슈 일정 전에 매도할 수 있는 건 매도하고 아니면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무조건이란 건 없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은 지금까지는 흐름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결전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제 방송만 보시고 사신 분들은 3%는 수익 봤다 이렇게 제가 수익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일정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월 8일 날 현지 시간 11월 8일이니까요. 아마 내일 새벽 정도
내일 모레 새벽 정도 되겠네요. 미국 중간 선거를 하는데 중간 선거 발표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8일이고요. 공화당이 하원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향후에 방향성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메모하시면 좋은데 민주당이 만약 되게 된다면 민주당 수혜 섹터로는 전기차, 태양광, 자연광, 헬스케어, 의료 사업이 민주당 수혜 섹터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공화당이 현재 우세합니다. 하원은 70%가 넘게 우세하고 있고요. 상원은 박빙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원에 우세하니까 공화당이 된다면 먼저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종결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자연 에너지가 아니라 화석 에너지 관련주, 석유 석탄이 되겠죠. 이 관련주 섹터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월 10일 날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마지막 FOMC가 있고요. 그리고 호재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건데 화장품주 관련해서 11월 11일 날 미국 최대 축제인 관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세관에서는 물류가 이만큼 쌓여 있다고 하니까 화장품 관련주 섹터별로는 관군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 YTN 보여드렸고요. 오늘 양봉이 보여드렸지만 문제는 내일입니다. 무조건 간다고 했다 급락 맞아서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일의 대응은 내일 하셔야 되는데 노란톡방에서 YTN 내일 기준 잡아드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고민 끝에 정말 지수가 급락해도 갈 수 있는 와일드카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방송과 유튜브 끝까지 보시고 이 종목은 진짜 꼭 챙겨가시면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내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만 와일드카드 종목도 흐름 잘 보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브리핑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계시다라는 점만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바로 다음 날 상승을 쌓아 올려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방송에서 와일드카드로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다음 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종목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그 종목을 빨리빨리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죠. 자,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빠르게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일정도 하나하나 짚어주셨던 만큼 정말 대응을 해봐야 할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대응, 내일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50분이죠. 장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방송 시청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역시 내일 오전에 진행되는 공개방송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공개방송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고 싶으신 분들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서 노란톡방에서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님 내일 상승이 나올까요? 하락이 나올까요?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이 질문은 전문가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질문이 맞죠? 네, 맞죠. 둘 중에 네. 하나면 상승 또는 하락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해볼 때는 네. 하락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지수적으로는 지금 저항 구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내일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캐스팅의 기준은 내일 또는 이번 주 하락이 나오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을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할 때는 기분이 좋기 마련이지만 항상 하락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때도 힘있게 가줄 수 있는 그런 후보생들 캐스팅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자, 3위권부터 만나보면서 어떤 후보생들이 웃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코리아나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M게임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알서포트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코리아나 후보생입니다. 1.71% 상승 나와서 2,97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화장품인데요. 자, 뭐 비취가인이라던가 뭐 자인이라던가 이런 브랜드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M게임 보시죠. 9.18%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7,0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온라인 게임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알서포트입니다. 2.73% 상승해서 4,13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원격 지원 제어 솔루션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밝혀주신 캐스팅 기준 때문에 더욱더 어떤 후보생들이 웃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3위권은 사실은 제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2개를 캐스팅하겠습니다. 아, 더블 캐스팅. 네네네. 네. 손을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코리아나 M게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와 M게임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코리아나 먼저 들어보죠. 네. 코리아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3위권에 캐스팅 안 했던 이유가 좋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좋은 기준이 생기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더블 캐스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을 잘 본다는 거는 종목만 본다는 건 아니고 거시적인 일정과 이벤트 그리고 향후에 있을 그런 이벤트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광군제라는 이슈가 11월 11일 날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와 게임주 우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게 봤고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일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코리아나 설명드릴 텐데 코리아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11월 11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열리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 10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아모레 퍼시픽이 한류 열풍, 화장품 열풍을 타고 엄청나게 올랐었죠. 하지만 많이 사그라든 지금 그래도 코리아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만큼 큰 파동의 빅사이클은 나오지 않더라도 단기 파동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군제 수혜를 과연 화장품주가 받을지 오늘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 고가 대비해서 5.98% 올랐고요. 종가에서 1.7% 윗골에 살짝 달리긴 했지만 내일 만약 수급이 들어오고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여러 가지 화장품 주주들이 있습니다. 이참으로는 고가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코리아나, 이차함불,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치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종목 중에 제가 한 탑픽주를 뽑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코리아나 섹터에서 제가 종목을 한번 내일 흐름이 나온다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더블 캐스팅 후보생 중에 한 종목으로서 이름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또는 가래떡데이로 기리고 있는데 자, 중국에서는 최대의 쇼핑 대목이라고 하는 광군제가 또 11월 11일입니다. 이 대목을 앞두고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 웃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리오프닝 조치를 상세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자, 그런 만큼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요즘인 만큼 화장품 관련주들 주목해 볼 때다.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코리아나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M게임도 함께 봐주시기로 했는데 네. 자, 이 종목도 역시 뭐 중국과 관련한 소식도 있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게임주가 중국 판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한가도 가고 하는데요. 사실 판호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우선 흐름도 좋고 지금 매출과 사전 예약자 100만 돌파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M게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혈 강호, 나이트, 이터널리티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게임주인데 11월 8일자 오늘 기사를 봤더니 루아라는 게임이 사전 예약자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을 한다는 거는 이미 테스팅을 해보고 본 런칭하기 전인데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100만의 사전 예약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흥행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게임주가 상승을 하려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매출이 만약에 매출 순위가 올라가거나 두 번째는 신작
신작 게임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게임 차트상으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와 있고요. 게다가 뭐 광군제 이슈를 걸릴지 안 걸릴지는 차후의 문제더라도 중국에 또 진출하고 또 신작 게임이 잘 되고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섹터가 광군제 중에 화장품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차한불 급등 나온 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두 섹터 관심 종목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게임 루아라는 신작 게임 지금 현재 사전 예약에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열렬강호 온라인이 지난달 현지 월 매출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코리아나 그리고 M게임이 더블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알서포트 후보생은 조금 서운하다고 하네요. 소외돼서. 네, 전화 왔던가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알서포트 차트 보면 좀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알서포트 하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격 근무 관련주이고 재택근무 관련주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가장 크게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벌써 2차, 3차, 4차 이런 유행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느끼는 공포감과 거리감은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차트 크게 보면 알서포트가 이렇게 잘 갔던 종목입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때가 2년 전에 이렇게 갔었던 건데 지금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반에 반토막도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차트장 흐름이 너무 약하고 게다가 코로나 확산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대감이나 공포감은 없어진 상태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회사는 우량합니다. 우량하고 우량하나 재료화 이슈가 다소 시장과 동떨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또는 횡보할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면서 알서포트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3위권 캐스팅에서 홀로 제외된 알서포트 하지만 이유는 있었습니다. 회사는 물론 우량하지만 재료와 이슈가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큰 상승을 맛보기보다는 오히려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캐스팅하지 않으셨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코리아나 그리고 M게임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고요. 자, 2위권 후보생도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아진산업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PSK, 외국인 기획사의 아가방 컴퍼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기획사의 아진산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95% 상승 나와서 2,9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자동차 부품인데 현대차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PSK 보시죠. 5.43% 상승해서 16,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반도체 관련주로서 특수 목적용 기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오늘 5.43% 상승해서 16,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2.3% 상승 3,3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유아동 용품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좀 눈에 띄던가요? 우선 뛰는 종목들이 한 종목 있어가지고요. 바로 그 종목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기획사의 아진산업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개인기획사의 아진산업 후보생. 이 후보생이야말로 지금 중간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후보생이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빠뜨렸구나. 조건부로 캐스팅하겠습니다. 조건부 네. 캐스팅. 자, 어떤 조건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제가 캐스팅해놓고 깜빡했던 게 왜냐하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조건부 캐스팅이라는 말을 빠뜨렸고 조건부 캐스팅이기 때문에 아진산업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조건부라고 말씀드리냐면 우선 18일 지금 중간선거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 새벽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보고 있지만 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왜 아진산업 보냐면 아진산업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했던 이슈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금액만 4,400억이고 이걸 설비를 해서 현대차, 미국에 있는 현대차 법인에 납품을 하기 위해 설립을 하는 건데 공장이 2024년에 완공이 되고 2025년부터 본격 양산이 되면 진짜 금방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당연히 나중에 매출과 영업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기대감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아진산업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됐을 때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차 또 현지에 있는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캐스팅했는데 이게 사실 어렵죠.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재료와 관련 수급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다는 거고 차트 한번 볼게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차트 모양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이 방향이 어려운 게 위에도 꼬리가 길고 밑에도 꼬리가 길고 몸통은 작습니다. 위아래 꼬리가 있는 도지의 양봉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겨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갭 상승을 크게 했죠. 갭 상승을 시가로 4.5% 가까운 갭 상승을 해서 위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다는 거니까 지금 이 아진산업도 방향을 잡으려고 내일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세하고 또 한번 시장이 부각을 받는다면 바로 크게 상승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시가갭을 메꾸지 않고 바로 가는 게 나올 텐데 만약에 밀린다면 시가갭만큼 밀려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결과들도 궁금하실 거니까 노란톡방에서 한번 보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조건부로 캐스팅합니다. 네, 아진산업 캐스팅을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조건부 캐스팅입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섹터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진산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굉장히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점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4,400억 원 투자해서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짓고 또 협력 부품 기업으로서는 1호로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아진산업은 조건부로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캐스팅이 되지 못한 후보생들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PSK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사실 불식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 어제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PSK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업황이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반도체와 게임도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도 사실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PSK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정 장비 부분만 독립해서 설립된 반도체 장비 회사로 글로벌 1위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차트를 크게 보면 반도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정확히 보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1위 회사도 지금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와서 6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소폭이지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캐스팅할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캐스팅하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이제 강한 상승보다는 약한 상승 또는 이런 매물대로 인해서 횡보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반도체주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지금은 담기는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캐스팅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아가방 컴퍼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굉장히 저는 안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 유화 정책 관련주들이 제가 보면 이게 신물이 나도록 정권이 바뀌고 유화 정책을 발동할 때마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등등의 그 저출산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면을 들어보다 보면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정책을 말할 때 오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변에 애를 낳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힘든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뭐 기재부에서 심포지엄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실제로 애를 낳는 가정도 줄어들고 있다는 건 명확한 거니까요. 그래서 흐름상 보면 바닥에서 양봉이 바닥을 다지고 있긴 하지만 보십시오. 장대 음봉 대비 크게 나옵니다. 그 말은 시장에서는 이미 매출과 그 기대감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조금 더 힘든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PSK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PSK 오늘 60일선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소폭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자, 지금 방송에서 꾸준히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업황에 대한 호재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지금 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밝혀주셨고, 자, 아가방 컴퍼니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로 정부에서 정책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시세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저출산이라는 추세 자체가 변한 것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생은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아진산업만이 조건부로 캐스팅이 됐는데요. 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뉘게 될 수혜 섹터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 초반에 하나하나 메모하셔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혹시나 놓치셨다면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또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 돌려보는 방법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권 캐스팅까지 마쳐봤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박셀바이오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클래시스, 외국인 기획사의 에스트래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박셀바이오입니다. 8.75% 상승해서 44,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클래시스 보시죠. 4.78% 상승해서 16,4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피부 미용 의료용 기기 제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에스트래픽 보시죠. 0.58% 소폭 하락 나왔고 4,27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교통관리 시스템, 철도 신호 시스템 같은 교통 솔루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1위권도 사실은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캐스팅하고 더블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더블 캐스팅 이번에도 양손으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스하고요, 에스트래픽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와 에스트래픽 캐스팅해 주셨는데 클래시스 먼저 들어볼게요. 먼저 클래시스는 광군제 이슈 때문에 캐스팅했다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클래시스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미용기기, 그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LG에서 만드는 이렇게 얼굴에 쓰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호가창을 봤을 때 클래시스 호가창이 굉장히 좋았어요. 매수하는 세력이 매도하는 세력이 훨씬 컸고 매수도 굵직굵직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종가 부분을 봤더니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광군제 이슈 또는 실적 베이스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이슈는 이번 주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 한번 관종에 넣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내일 언제 사실지 모르겠지만 수익 나기는 어렵지 않은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차트에 좀 차트 한번 볼 텐데요. 클래시스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오늘 봤을 때 간만에 이런 장대 양봉입니다. 4% 정도 5% 가까운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평선이 21선, 61선, 120선 밀집되어 있는 구간을 이렇게 이쁘게 돌파하면서 정배열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추세도 좋습니다. 분봉도 흐름이 좋은 게
장 초반 급등한 봉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종가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도 훨씬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1일이니까 오늘 8일 끝났으니까 9일, 10일 내일 특히 흐름이 한번 들어올 수 있으니까 클래시스하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화장품 관련주 코리아나에 포함해서 이치환불,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한 번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기 어렵지 않다. 저도 볼 텐데 어려우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중에 가장 강한 종목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공략할 종목은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은 이벤트로 공략하는 건 아니고요. S트래픽은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SK네트워크스가 S트래픽을 인수하는데 그 S트래픽이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한다. 이미 그게 계약 바로 직전까지 갔다 오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28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굳혔습니다. 굉장히 빨리 굳혔습니다. 근데 굳힌 다음에 오늘 그 다음 날은 음봉, 그 다다음 날은 윗골이 양봉이 달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슈는 살아 있는 거고 흐름상으로 보면 이 11선, 5일선이 좀 깨지긴 했지만 11선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초보자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공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손절이 가능한 트레이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 노란톡방에 제가 제시할 종목들이 현대무벡스라는 종목도 이런 느낌이 있고 S트래픽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라는 건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재료를 확인했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정 자체가 SK네트워크스가 이제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인수하고요. 신규 법인을 약 11월 말, 이번 달 말에 마무리할 거니까 아마 이슈가 꾸준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월 28일 날 상한가에 들어간 S트래픽, 손절가를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약간의 중수 이상의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공략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캐스팅했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도 더블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정말 많네요. 자, 클래시스 먼저 살펴보면 중국 광군제 이슈로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갖고 있는 후보생들 캐스팅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클래시스 호카창 이야기 특히나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봤을 때 매수세가 훨씬 강했고 물량도 크게 들어온 점으로 봐서 이 후보생 크게 갈 수 있겠다. 인기 크게 누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캐스팅을 해주셨고 더불어서 앞서 짚어주셨던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 광군제 이슈로 함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더해서 S트래픽도 캐스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SK네트워크스가 현재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인 그런 후보생이죠. 자, S트래픽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권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주요 휴게소에 향후 10년간 충전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이슈의 급등이 이미 나왔다가 지금 조정권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손절에도 능하신 좀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이 지켜보셨으면 하는 후보생이라는 점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생 이야기 들어봤고 자, 박셀바이오도 짚고 가긴 해야겠죠. 네네. 박셀바이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오늘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제약바이오는 가장 명확한 기사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를 가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볼 때 다른 종목보다 2번, 3번 더 검증을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서 제약바이오 급락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 재료를 말씀드리면 미국 간 학회에서 진행성 간암 치료제 질병 통제율 100%를 발표했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난임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오늘 충분한 상승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박셀바이오 사실은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했죠. 굉장히 보시면 10만 원이었던 종목이 딱 10만 원을 찍었었구나. 4만 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요. 반토막이 딱 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좋은 재료가 발생함으로써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캐스팅하지 않았던 거는 차트 흐름이 윗꼬리가 좀 많았고 매물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사는 팩트대로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 예후가 좋지 않은 진행성 간암 대상자. 그러니까 예후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인데 안 좋은 간암 대상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했더니 획기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앞으로 이게 진짜고 더 상용화된다면 더 좋은 기사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보는 거는 자 보십시오. 매물대가 옆에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다 매물대입니다. 10만 원부터 4만 원까지 다 매물대고요. 게다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분봉을 보시면 제가 장 초반에 봤을 때는 상한가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봉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순식간에 빠바박 이렇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눌렸다가 한번 찍고 이게 가장 위험한 패턴인 단기 매매 하시면 힘든 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로 윗꼬리로 밀어버리는 패턴이거든요. 게다가 손절을 못하면 끝에까지 밀어버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물리신 분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 봤을 때는 내일이 횡보 또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자료는 맞으나 재료가 좋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보셔야 되는데 물린 사람들은 오늘 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일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는 거고 내일 한번 좋은 기사가 나오면 내일 노란톡방에 공략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셀바이오 1위권 캐스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만 오늘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 간암 치료제가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간질환 분야에서 세계 최대 학회 중 하나인 미국 간학회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는 윗꼬리가 좀 자주 달렸다는 점, 우하향 곡선을 그려오면서 매물대가 두텁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좋은 뉴스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볼 만한 그런 재료인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위권에서도 역시 더블 캐스팅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광군제 이슈 있는 클래시스 그리고 에스트래픽까지 이렇게 두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신 만큼 이 종목들 함께 이용준 디렉터님과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세심한 대응 가능하다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까지 총 5개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어떤 후보생으로 또 수익을 안겨주게 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자, 이 후보생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다고요? 네, 시간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는 예전에 EDGC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우선 전체적인 지금 주변 환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히토류 관련주다 이렇게 단명해서 심플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큰 종목 얻어갔다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월, 화, 수 와일드카드 종목의 상승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다 생각되는 게 가장 강한 종목만 갖고 오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종목인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지금부터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8일 날 현지 시간으로 8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더니 11월 8일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박빙이라고 하는데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하고요. 상원은 박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왜 중요한 게 중간선거를 끝나면 2년 이후에 미국 대선이거든요. 대선에 어떤 당이 우세해든지 점치기 때문에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2년 후에 2024년에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간선거가 시작되고요. 아마 지금 기사를 봤을 때 흐름상으로는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여러분 민주당은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고 공화당은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인데 만약에 공화당이 우세하게 된다면 기사에 봤더니 11월 18일 날 오늘 기사에 봤더니 트럼프가 15일 날 중대 발표를 하는데 대권 재도전한다는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 발표를 좀 늦췄으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지금 트럼프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를 하게 되고 흐름상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리면 노란톡방에서도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텐데 흐름상 보면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되고 15일 날 트럼프가 대선에 다시 출마한다고 하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미국 재임할 때 중국과 사이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민족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미국의 실리를 취하기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중국과 붙게 되면 첫 번째는 자원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심에는 히토류가 있습니다. 지금 히토류의 대장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부터 흐름이 나왔고 사실 어제부터 흐름을 제가 체크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왜 이게 좀 조심스럽게 누군가 매수를 하고 있다 생각이 되냐면 분봉에도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막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시가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봤을 때는 종가가 시가갭으로 하락하는 게 그 다음날 시가를 띄우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종가가 시가갭을 띄워버린 경우는 그 다음날 패대기 물량이 나오는 게 크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내일부터 시가부터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수도 없는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안겨진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가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드린 거고 정리해드리면 중간선거, 그 다음에 15일 날 트럼프의 발표 이후에 미중 갈등의 히토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상한가 이후에 21선 반등선을 잡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선거 결과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리고 다가올 미국, 중국 외교 흐름도 확인해야 되고 또 종목의 수급도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뉴스, 실시간 재료, 수급 현황, 유니온 머티리얼 공략 지점까지가 노란톡방에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종목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월, 화, 수만 방송하니까 노란톡방도 월, 화, 수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주셨습니다만 아직 할 이야기 노란톡방에 더 남아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이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서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맞습니다만 지금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매우 중요한 여러 후보생 중에 하나로서 물론 내일은 시가에 강하게 띄워줄 걸로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와일드카드로서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방송에서도 정말 정리도 잘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네. 자, 오늘 방송 끝나고 계속해서 좀 방송이 이어지잖아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요. 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하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EDGC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바로 방송 끝나고 10분 후부터 유튜브에서 여러분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몸이 두 개여도 정말 모자라실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종목이었던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이전의 와일드카드 종목이었던 EDGC 함께 이야기 더 깊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놀러 오시면 이용준 디렉터님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면 자유롭게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통해서도 내일 방송 중까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방송도 열심히 쏟아 부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